2월 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4.10% 상승한 5298.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4.33% 상승한 1127.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9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1종목, 코스닥에서는 7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사마페인트, NFC, BI매트릭스, 웰깁스하이텍, IMT, 인텔리안테크, 성호전자, 하이딤, 레이저셀, 플루토스, 오가닉티 코스메틱 11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9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금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인터뷰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이 같은 투자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인공지능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인프라 구축 시기에 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우려가 지나쳤다는 인식이 나오며 금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였어요. 또한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보인 부분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양산 출하 시기를 2월 셋째 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음 달에 열리는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 삼성전자의 HBM4를 적용한 베라루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마이크론이 베라루빈의 HBM4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IMT는 하이닉스와 함께 웨이퍼 레이저 열처리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테스트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HBM4 양산에서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IMT의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웰깁스하이텍, 레이저셀, IMT 순입니다. 특히 웰깁스하이텍은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제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우주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비전이 제시된 후 일론 머스크의 기술팀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비공개로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했다고 알려졌어요. 기술팀은 특히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평가받는 페로보스카이트 분야의 기업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4월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인데요. 정부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사마페인트는 하나솔루션과 함께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마페인트는 건축 외장재의 필수적인 도료와 소재 기술을 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대주전자 재료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대주전자 재료가 주력 사업 전반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출처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 업체에서도 제품 문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유지했으며 대주전자 재료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91,100원입니다. 한편 유니테스트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양산 단계에 진입한 기업이라는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면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과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가닉 티코스메틱은 주식 병합 공시가 올라오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주식 한 주당 가액을 1,339원에서 13,391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이어서 NFC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25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52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1,035억 원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224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함께 주당 1,24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입니다. 또한 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3,636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5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처분일은 오늘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만 5천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6만 5,100원입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오가닉 티코스메틱 NFC 순입니다. 다음은 4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 산출기관과 접촉하여 상장하자마자 나스닥이나 S&P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주요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장 후 최대 1년의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올해로 예정됐던 화성 탐사 계획을 미루고 달 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무인 착륙 목표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스페이스X 및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텔리안테크는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19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5번 로봇 테마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로봇 기업들 일부도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오늘 오후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면서 코스닥 대표 업종인 바이오 기업들과 더불어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연기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으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란 코스닥 지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펀드 매니저가 코스닥에서 종목을 직접 선정하는 ETF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I 매트릭스와 아스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DS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딥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이딥은 한 달 전 감자로 인해 변경 상장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플루토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금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19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데이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우데이터는 키움그룹 지주사로 최근 키움증권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증시 거래 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텍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669% 증가한 1,133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9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당 15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으로 헥토파이낸셜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헥토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직결 인프라를 확보하고 스테이블 코인 정산의 핵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헥토파이낸셜과 헥토파이낸셜의 최대 주주인 헥토이노베이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츠로시스를 비롯한 전력설비 및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우려가 완화되며 금요일 밤 미국장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에 AI 인프라 관련주인 전력설비와 원전 기업들도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3,20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2,776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5,200원의 배당을 진행하며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입니다. 참고로 비츠로시스는 한 달 전 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수원과 신한울 3, 4억이 보조 및 현장 제어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덕산네오록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덕산네오록스는 지난주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IBK 투자증권은 덕산네오록스의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목표 주가를 57,000원으로 제시했으며 덕산네오록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3,000원입니다. 이어서 BH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539억 원을 기록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28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206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25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같은 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BH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큐리오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창 막판에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면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갑작스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기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으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위고비의 저렴이 버전을 출시한다고 알려졌던 힘스에너스가 제품 출시를 철회했다고 전해지면서 금요일 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노보노디스크가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미국 FDA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품 출시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신성ENG, 2위는 하나솔루션, 3위는 SK증권,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SG세계물산, 6위는 미래에셋증권, 7위는 대우건설,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한온시스템, 10위는 삼화페인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삼화페인트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이며 삼화페인트는 하나솔루션과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개발하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투자사이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LK삼양, 2위는 비츠로시스, 3위는 플루토스, 4위는 삼표시멘트, 5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6위는 코데즈 컴바인, 7위는 보성파워텍, 8위는 비엘팜텍, 9위는 SG, 10위는 YJ링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츠로시스, 플루토스, 오가닉티 코스메틱, 비엘팜텍, YJ링크입니다. 비츠로시스는 전력 설비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 플루토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화장품 관련주이자 주식 병합 공시가 있었습니다. 비엘팜텍은 한 달 전 분자 접착제 플랫폼 기술을 통해 시가총액이 수조원대인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뒤 금요일에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협상 대상자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비엘팜텍은 투자 환기 종목이라서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YJ링크는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현대차, 7위는 SK스퀘어, 8위는 아모레퍼시픽, 9위는 셀트리온,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투자사이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삼표시멘트, 3위는 제주반도체, 4위는 유진로봇, 5위는 대주전자재료, 6위는 ABL바이오, 7위는 헥토파이낸셜, 8위는 그린광학, 9위는 유니테스트, 10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유진로봇, 대주전자재료, 헥토파이낸셜, 그린광학, 유니테스트입니다.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유니테스트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특히 대주전자재료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헥토파이낸셜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그린광학은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